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49편 예제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홈 어시스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1편입니다. 녹한다의 매번 시리즈에서 1편은 그 시리즈의 근간이 되는 튜토리얼 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 개발 환경 맞추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뭐를 해볼 수 있다 하는 수순으로 오늘 그 주어진 시간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 어시스턴트라는 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뭐 있을 거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요런 애들 있잖아요. 내가 사물 인터넷 보드를 하고 싶어요. 나는 사물 인터넷을 하고 싶다. 여기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적인 그 포함 관계가 요런 조그마한 보드 하나까지도, 요 미물까지도 인터넷에 연결시킨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제어를 하겠다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간 사물 인터넷을 할 거예요. 그런데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어떤 플랫폼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구현한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랬을 때는 IoT 플랫폼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IoT 플랫폼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녹한다의 노드레드 시리즈, 노드레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블링크를 했었네요. 블링크가 될 수도 있고, 노드레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 홈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간략히 예시를 하나 들자면, 내 집이 홈 오토메이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집에 전등에 사물 인터넷 보드가 들어가 있고, 주방에도 들어가 있고, 거실에도 들어가 있고, 욕실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종합적으로 제어를 해서 PC나 스마트폰에서 나는 제어를 하겠다. 홈 어시스턴트 쓰시면 됩니다. 다음, 공장 생산 설비들이 전부 요런 사물 인터넷 보드가 달려 있는데, 요런 애들을 내가 제어를 하겠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화 적용을 하겠다. 홈 어시스턴트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스마트팜 쪽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비닐하우스 큰 거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센서, 식물의 생육 상태, 물 주는 거, 천장 개폐기 열어주는 거, 요런 거 IoT 보드 가지고 몽땅 다 구현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 놓았다. 홈 어시스턴트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아주 작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는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이 굉장히 덩치가 큰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홈 어시스턴트가 아우르는 전체 영역을 요만큼을 100%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활용할 영역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요 부분이 ESP 홈이라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ESP 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녹한다가 활용하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사물 인터넷 보드인데요. ESP RE 요런 이름을 대충 요런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만든 보드인데, 요 보드 시리즈가 홈 어시스턴트에 물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지금 녹한다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런 제품 말고도 뭐가 더 붙을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홈 어시스턴트하고 ESP 홈하고 같은 게 아니라 홈 어시스턴트 전체 영역에서 요만큼 파먹은 게 ESP 홈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대고 우리가 뭐 시리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줘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면 같은 플랫폼 안에 얘네들이 공존하니까 나중에 종단에는 음성인식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다까지 연계가 되는데요. 그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홈 어시스턴트는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 중에 우리가 활용할 영역은 요만큼인데 다른 부분도 파먹을 수 있으면 파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은 커피 한잔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녹한다가 사용하는 보드 이거 준비를 하시면 예제를 따라 하시기가 좋겠죠.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모스 D1R1 ESP8266 보드입니다. 꼭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ESP82 위모스 D1 미니인가? 얘로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하려면 얘가 더 적합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한 6, 8천원 사이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녹한다가 사용하는 보드는 위모스 D1 R1이고 앞으로는 제가 이 보드를 사물 인터넷 보드라고 부를 겁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사물 인터넷 보드에다가 뭐를 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사물 인터넷 보드입니다. 다음 한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녹한다가 진행하고 있는 이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녹한다가 홈 어시스턴트는 줄여서 HA라고 쓸 거예요. 홈 어시스턴트. HA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혹시나 영상 튜토리얼 편을 보시는 분들 중에 홈 어시스턴트의 전문적인 영역을 뭔가 취득을 하려고 들어오셨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홈 어시스턴트 전문가 아니고요. 불과 3, 4일 전에 처음으로 홈 어시스턴트 설치해서 활용을 해봤고 그 와중에 앞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요 홈 어시스턴트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홈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굳이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요거 잘하면 산업 현장에 가서 실제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비용을 받고 강의를 하면 될 텐데 제가 여기서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녹한다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이 녹한다라고 하는 이 가상의 인물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발굴을 합니다. 근데 이 발굴한 소재는 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얘도 잘 모르는 건데 얘가 뭔가 알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녹한다가 지금은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나중에 되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을 거긴 한데 제가 사용 방법 자체를 알아내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요런 상부상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홈 어시스턴트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참에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유튜브도 해야 되고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학습한 내용도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기회가 있으니까 녹한다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정보를 이제 아무나 보셔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아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홈 어시스턴트의 뭔가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혹시 홈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거 저렇게 쓰는 게 아닌데 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아예 모르거든요. 녹한다는 지금 이 스트리밍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다시 보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겁니다. 한 발짝 앞서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라는 것에서 ESP8266 활용을 함에 있어서
진입 장벽을 허물어 드리겠다는 거지, 그거를 전문가 수준까지 올려드리겠다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노칸다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홈 어시스턴트는 리눅스 베이스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리눅스라는 OS에서 돌아가는데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대표적인 리눅스 OS를 가진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라즈베리 파이라는 거거든요. 라즈베리 파이. 아니면 리눅스가 설치된 PC도 상관없습니다. 서버로 써도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애가 요 라즈베리 파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얘는 홈 어시스턴트는 리눅스에 설치해다가 쓰는 건데, 노칸다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는 윈도우에다가 설치해서 쓸 겁니다. 윈도우. 홈 어시스턴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거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설치는 돼요. 설치는 되는데 사용하는 게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설치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윈도우에다가 직접 설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 과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종단에는 이 홈 어시스턴트가 리눅스라는 OS에서 설치가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윈도우에서 할 거다. 그럼 왜 윈도우에서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요.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100분이 계시다면 그 중에 리눅스 OS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1명 내지 2명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동일한 환경을 맞춰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홈 어시스턴트를 쓰는 방법이나 리눅스에서 쓰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어떤 OS냐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러면 이 홈 어시스턴트라는 이거의 사용 방법을 학습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리눅스에다가 설치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때 가서 리눅스에다가 홈 어시스턴트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아내시면 되겠죠. 혹은 노칸다와 같이 찾아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요 두 개가 현재 한계점입니다. 이해됐죠? 다음, 오늘 할 것의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별도로 편집을 해서 올려두긴 했는데, 오늘 할 것 전반부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용어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청사진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자, 먼저 우리 용어에 대해서 조금 통일을 할 건데요. 제가 얘를 사물 인터넷 보드라고 부르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HA라고 부를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면서 쓰기는 제가 HA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HA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홈 어시스턴트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ESP 홈이라는 걸 설치를 할 거예요. 얘는 뭐 딱히 줄일 필요가 없죠. ESP 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 ESP 홈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하나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그 스크립트가 YAML이라고 부르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YAML이라 부르겠습니다. 얘는 YAML. ESP 홈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다. 그 다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전등이 켜진다. 이거는 자동화가 아니에요. 버튼 누르면 전등이 켜진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사물 인터넷 보드의 GPIO에 관련된 것이고, 버튼을 눌러서 전등이 켜지면 이런 거 오전 1시가 되면, 오전 9시가 되면 답장문을 자동으로 열어준다. 요런 게 이제 자동화잖아요. 침입자가 감지가 되면 119에 전화가 간다. 노칸다가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좋아요를 눌러준다. 요런 게 이제 릴레이션이 막 들어간 게 자동화인데, 국문으로는 자동화라 그러고
요 홈 어시스턴트는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토메이션. 이게 자동화죠. 오토메이션. 그래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거나 자동화라 하거나 하면 그것은 뭔가 이벤트를 베이스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 있죠. 9시가 되면 닭장문이 열린다. 요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와 컨디션과 액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들어간 게 자동화예요. when하고 컨디션, 그 다음 액션. 용어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게 발동이 될 거냐. 오전 9시에. 컨디션. 오전 9시가 됐는데 항상 여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9시가 됐음에도 현재 어떤 닭장의 컨디션 자체가 닭장 문을 열어줘야 되는 컨디션 있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비가 오면 안 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 오전 9시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액션, 닭장 문을 연다. 닭장 오픈. 요 관계가 오토메이션, 어떤 랭귀지가 어떤 플랫폼을 가든 간에 오토메이션은 다 요런 골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현재 상태, 뭘 하겠다. 잘 기억해 주시고 오토메이션입니다. 다음, 오토메이션을 함수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튼 1번을 누르면, 요 1번 버튼을 누르면, 1번 버튼을 딱 누르면, 기본적으로는 전등이 켜져요. 화장실 전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화장실 전등이 켜졌다라는 상태가 when, 화장실 전등이 켜지게 되면, 그때, 닭장문을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닭장 오픈. 말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오토메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닭장문을 열고 닭모이를 주고 닭물 주기. 화장실 전등이 이걸 눌러가지고 화장실 전등이 켜지면 해야 되는 오토메이션 종류가 100개라고 한번 해보죠. 100가지 일을 전등이 켜지면 쪼르르륵 순차적으로 하는데 버튼 2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2번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 오토메이션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면 얘를 누르나 결과가 같다면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처럼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 홈 어시스턴트라는 툴에서는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럼 스크립트라고 하는 용어는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YAML은 ESP 홈에 들어가는 스크립트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스크립트라는 거하고 오토메이션에 들어가는 이 스크립트하고 스크립트라는 말 자체는 동일하지만 의미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YAML은 ESP 홈에 제어를 위해서 들어가는 스크립트,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스크립트는 오토메이션을 묶어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오토메이션을 쓸 때는 스크립트로 묶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용어 정리가 됐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튜토리얼 편이라서 서두가 좀 길었죠? 아이디를 좀 훑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호님 제일 먼저 오셔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환영합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김영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태용님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저녁을 너무 잘 먹었나 보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서경민님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최이성님 반갑습니다. 자, 모두 환영하고요. 요 타이밍 딱 좋아요 누르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요? 좋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먼저 녹한다고 개발 환경을 똑같이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는 녹한다가 찾아낸 어떤 독창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에 링크를 남겨드렸는데 홈 어시스턴트 설치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웹 브라우저로 딱 들어가세요.
그럼 인스톨 홈 어시스턴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윈도우즈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잘 보시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제가 그대로 안내해 드리는 거고, 녹한다가 뭔가 독창적인 어떤 방법을 구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버추어박스 설치 페이지라고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거, 요거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셔서 보자, 어디 있냐 걔가. 왜 내가 링크를 요걸 남겨놨지? 잠시만요. 요런 화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맞네요. 자, 요게 다운로드 버튼이네요, 보니까. 요거 딱 눌러가지고, 버추어박스 6.0 다운로드를 딱 해줍니다. 그럼 누르면 저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제가 요거 저 영상으로도 편집해 놓은 거 해놨으니까 요거 보면서 한번 해보죠. 자, 요거 딱 공식 홈페이지 가가지고 저 찾고 있죠. 저 몰라가지고 막 찾고 있다가 벌써 다운로드를 했네요. 자, 이제 설치 과정을 밟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냥 넥스트 다 누르시면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넥스트 다다다다다다다 누르시고, 자, 설치가 다 막 요거 보안 이런 거 뜨면 그냥 설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자, 원만하게 설치를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윈도우 7은 모르겠어요. 윈도우 11도 모르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만 현재 윈도우 10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하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OS에서 버추어박스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이렇게 싹 하시게 되면 컴퓨터에 얘가 깔립니다. 오라클 VM 버추어박스라는 거 보이죠? 요놈.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는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해둡니다. 설치하신 다음에 버추어박스 실행을 한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보셨던 홈 어시스턴트 여기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이 버추어박스라고 된 거 있죠? 요 .vdi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딱 누르면 바로 압축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압축 파일을 딱 풉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덩그러니 들어있을 거예요. haos 뭐시기 .vdi 파일, 얘까지 확보를 딱 해줍니다.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버추어박스의 저 가상 파일을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상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상머신이 뭐냐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가상의 컴퓨터 안에 가상의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녹한다의 컴퓨터 지금 있잖아요. 녹한다의 노트북. 이 노트북 안에 들어간 이 윈도우 10이라는 거, 요거를 가상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상 이미지. 그렇게 만든 게 .vdi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를 제3자한테 이 파일을 제가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자가 오라클 VM 매니저라는 걸 설치하고 요 VDI 파일을 가상머신으로 돌리게 되면 자기 컴퓨터 안에 녹한다의 노트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제가 뭔가 이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뭔가 개발 환경이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상머신으로 던져주게 되면 얘도 내 컴퓨터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그 VDI 파일은 누군가가 홈 어시스턴트를 완벽하게 리눅스 버전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리눅스 OS에서 홈 어시스턴트를 완벽하게 설치해서 구현해 놓은 파일이 VDI 파일이고, 이거를 내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내 컴퓨터에 이제 가상 머신을 돌리는 건데, 이거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얘가 갉아먹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CPU가 있을 거고 램이 있을 거잖아요. 컴퓨팅 파워가 있을 건데, 이 가상 머신을 돌리기 위해서 CPU하고 램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줘가지고 얘를 돌리는 겁니다. 됐죠? 이게 가상 머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다운로드 받은 이 VDI라는 파일이 홈 어시스턴트가 완벽하게 구현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쟤만 잘 돌리면 별도로 얘를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굉장히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다음. 처음에는 얘가 없을 거예요. 요 도구에 요런 화면이 여기 펭귄 나와 있을 건데요. 저도 여기서 추가 누른 다음에 상당히 헤맸는데 답이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지어주시면 됩니다. 가상머신 이름을 말하는 건데, 뭐 녹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종류하고 버전은 종류는 리눅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버전은 Other Linux 64비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윈10인데 32비트이신 분들은 없겠죠? 다 64비트일 거니까 이렇게 세팅하시고. 김요셉님 반갑습니다. 흐름이 좀 안 좋긴 한데, 김요셉님 후원해주신 비용 제가 확인을 했고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등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디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못 해놨거든요. 소문자였네요.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됐어. 자, 리눅스하고 Other Linux 64비트 선택하시고, 다음. 이미 돼 있어서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자, 하여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과정이 동영상으로 해놨으니까. 자,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나오죠? 리눅스하고 Other Linux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제목은 대충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 메모리는 여기서 2기가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기가 메모리. 그래서 요거 막대기를 줄여가지고 2048로 맞춰주시면 돼요. 2048에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딱 2기가 맞춰주시고, 다음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제일 마지막에 기존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사용, 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죠? 기존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사용. 그리고 옆에 요 방금 보셨나요? 자, 요거 딱 선택하고, 요거 있죠? 요 노란 거 딱 누르시면 됩니다. 노란 거를 딱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받은 저 파일 있죠? VDI 파일을 저기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선택하고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된 게 얘입니다. 똑같죠? 요 뒤에 있는 거랑 얘랑. 그 다음 지금 이 가상머신에 인터넷하고 뭐 CPU하고 이런 아주 간단한 세팅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과정도 보겠습니다.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으로 가셔서 설정해야 될 게 한 4-5가지 되거든요. 1번은 시스템 쪽으로 가서 마더보드 보이죠? 여기에 요거 EFI 사용하기라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EFI 발음도 잘 안 되네. 설정 가서 시스템의 마더보드에 EFI 사용하기 요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
네트워크로 가셔서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가셔가지고 컴퓨터, 그 데스크탑으로 하시면 저 유선으로 꽂아서 인터넷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노트북인 경우에는 유선 인터넷일 수도 있고 무선 인터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노트북을 쓰시는 분이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음에 연결되면 어댑터의 브릿지 선택하시고 이름을 와이어리스 뭐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리얼텍 뭐시기 뭐 이렇게 된 게 유선 인터넷 그 인터넷 저 보드 칩을 말하는 거고 와이어리스 뭐 된 것은 와이파이로 접속되는 인터넷을 말하는 건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하고 가상머신 인터넷하고 브릿지를 걸겠다 이 말입니다. 내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을 얘가 뺏어 쓰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브릿지라는 게. 그러면 내가 와이파이랑 연결하고 있으면 와이어리스를 선택을 하면 되고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제일 위에 리얼텍. 근데 여기 나오는 용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무선 어댑터인 것 같다 하시면 무선을 선택하시고 유선인 것 같다 하면 유선인 것 같은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버추어 머시기 된 거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걸 확인하시려면 제어판 가셔가지고 뭐 장치 관리자나 이런 데 가셔서 내 저 이름이 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녹한다는 지금 컴퓨터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만약에 제가 유선을 뽑고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을 했다면 저도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됐죠? 현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가상머신이 뺏어다 쓴다. 잘 기억해 주시고 됐죠? 그럼 네트워크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댑터의 브릿지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디오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디오 컨트롤러를 딱 눌러가지고 인텔 HD 오디오로 해놓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왜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 나오죠? 인텔 HD 오디오로 선택해놔라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설치하는 똑같이 이렇게 설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가상머신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시작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라즈베리 파이가 돌아가요. 제일 위에 거 리눅스를 선택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위에 OS를 리눅스로 먼저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아더 리눅스를 찾으시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정은호님 잘 안 되시나요? 아 그래요? 왜 안 나오지? 근데 저도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통달하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요.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가 64비트가 아니라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는데 64비트의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윈도우 10이시라면 제가 윈도우 10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 있을 건데 뭐 하여간 자 그럼 정상적으로 뭔가 진행이 됐다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보이죠?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는 이 화면은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그 타이핑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홈 어시스턴트의 작업 환경은 웹입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요. 그러고 요렇게 씁니다. 홈 어시스턴트 요렇게 자,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홈 어시스턴트 콜론 8123 요렇게 딱 치고 들어가요. 맞다. 그리고 얘를 설치하면 그냥 땡이 아니고요. 설치하면 그냥 땡이 아니라 계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다 말았네요. 자, 다시. JH1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복작복작해서 이렇게 딱 부팅 시켜놓고, 그 다음 처음에 들어가시면 This can take up to 20 minutes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기다려 주시고 좀 기다리다가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름은 그냥 이름에다 뭘 쓰는 거더라? 이름,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 아마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거 쓰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한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자,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썼죠? 녹한다 쓰고 비밀번호 똑같이 두 번 써주고 그 다음 설치된 홈 어시스턴트 이름 플랫폼에 들어갈 뭔가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겠죠? 녹한다 인더스트리 뭐 이렇게 멋있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입력하라는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시간대는 아시아의 서울이라고 된 거 있을 거거든요. 선택하시고 통화는 KW 뭐 있죠. 우리나라 통화 단위 왜 입력하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다음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여기까지가 홈 어시스턴트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ESP 홈이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구성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구성하기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홈 어시스턴트입니다. 구성하기 보이죠? 딱 누르시고 애드온 백업 및 슈퍼바이저라고 된 거 딱 선택하시고 저는 등록해놨다 그죠? 애드온 스토어라는 게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누르시고 여기서 ESP 홈 검색하신 다음에 요거 눌러가지고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설치하는 화면이 여기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ESP 홈을 딱 검색해가지고 딱 고르고 자, 여기 설치하기 버튼 딱 보인다 그죠? 요거 딱 누르면 됩니다. 자, 소량의 시간이 지나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시작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라는 것도 딱 누르시면 됩니다. 딱 누르시면 이제 딱 요 상태가 된다 그죠? 녹한다가 펼쳐놓은 상태하고 똑같죠? 요 상태로 두면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 설치하고 ESP 홈까지 설치가 된 겁니다. 됐습니다. 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접속하는 방법은 알아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도 여기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접속하게 되면 조금 방법이 특이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보겠습니다. IP 주소 보는 방법은 이 명령 프롬프트를 여기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명령 프롬프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에 ipconfig라고 칩니다. 잘 보세요. 얘는 컴퓨터 주소가 192.16803입니다. 그죠? 지금 이 컴퓨터의 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녹한다 PC의 IP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머신을 한번 싹 들여다봅니다. 가상머신은 주소가 192.168.011 여기 위쪽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는데요. 한 중간쯤에 보시면 IPv4 어드레스 4 머시기 해가지고 192.168.011이라고 된 거 보인다 그죠? 그래서 저 가상머신의 주소는 192.168.0.11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쳐놓은 이 주소가
요렇게 써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홈 어시스턴트 이 콜론 보인다 그죠? 요 홈 어시스턴트라는 키워드가 얘로 바꿔치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 가지고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할 때는 요런 형태의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접속이 된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방법도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조금 아리송했거든요. 근데 노칸다가 겪은 저 애로사항을 똑같이 겪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자, 아이고, 브라우저를 딱 열어가지고 일단 제가 타이핑까지는 하겠습니다. 192.168 0.11 나오는 번호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11이라는 걸 받았는데 뭐 20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3번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쳐놓은 이 스마트폰하고 홈 어시스턴트가 돌아가는 컴퓨터하고는 같은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접속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LTE에 연결해 놓고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 안 될 거예요. 아마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이동 누르면 홈 어시스턴트 나온다 그죠? 아이디 비밀번호 똑같습니다. 등록해 놓은 걸로 녹한다. 됐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간 요 화면 있죠? 요거를 앞으로 대시보드라고 부를 겁니다. 대시보드. 컴퓨터에서 나온 대시보드는 PC 대시보드라고 부르고 스마트폰에 나온 것은 모바일 대시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시보드. 됐죠?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이 대시보드고 컴퓨터 쪽에 대시보드는 여기 있습니다. 둘러보기 누르시면 나오는 화면이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뭐 된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뭔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화면이 하나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숨이 너무 차가지고 한숨 돌리고 제리차님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바이어스에 뭐 하면 된다고요? 근데 뭐 어차피 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작동이 되기만 하면 되고 접속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요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면 수정을 하고 자 이제 다음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노칸다의 노트북에 과상머신에 홈 어시스턴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HA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ESP 홈이라는 것도 셋업 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 ESP 홈한테 얘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임의의 ESP8266 보드를 준비를 했는데 얘하고 지금 초면이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녀석을 얘한테 소개를 시켜준 다음에 서로 기기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거 아주 편하게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노칸다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구성하기 아까 ESP 홈 찾았던 그 놈을 찾습니다. 구성하기에 애드온 쪽에 가보시면 얘가 있으니까 항상 ESP 홈에 이걸 뭐라고 부르지? ESP 홈의 메인 페이지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성하기 애드온 ESP 홈 여기까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웹 UI 열기라는 버튼이 딱 보이죠? 얘를 눌러줍니다. 요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다시, 구성하기, 애드온, 요거 눌러가지고 웹 UI 열기, 여기까지가 ESP 홈이라는 거의 메인 페이지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New Device라는 상큼한 버튼이 바로 딱 보인다, 그죠? 눌러줍니다. Continue 누르시고, 이 뭐지?
이거 제가 이전에 봤던 화면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시크릿.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시크릿을 입력을 하는데, 아마, 일단 아이디를 먼저 넣으라는 거겠죠. 내 와이파이 공유기에 아이디를 일단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넥스트. 오씨, 아닌가? 네임이면 패스워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녹한다. 그리고 보드를 고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녹한다가 말씀드렸던 보드는 얘입니다. ESP8266 보드. 넥스트. 요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내가 와이파이를 꺼놨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이 좀 당혹스럽네요. Your secret.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려나? 자, 일단은 뭐 요대로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플러그 인투 디스 컴퓨터 요거를 딱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컴퓨터하고 ESP8266하고 딱 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USB 선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녹한다는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를 접한 지 한 2, 3일밖에 안 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요 눌러두고 요 동글뱅이가 이제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여기 입력해 놓은 요거는 그거네요. 자, 디바이스 이름을 선택하는 거였네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네. 자, 제일 처음에 입력했던 것은 디바이스 이름을 짓는 거였는데 제가 뭐 와이파이 막 이런 거 가지고 혼란을 드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녹한다라고 돼 있죠? 디바이스 이름입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인내심 있게 좀 더 한번 있어 보죠. 제가 했을 때는 좀 빨리 됐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헛! 헛! 그리고 요거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홈 어시스턴트 해야 되는 작업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가상머신 돌아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X 표시 눌러가지고 이 컴퓨터 전원 끄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 종료하기 누른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종료시켜줘야지 강제로 막 종료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그 수행한 작업은 계속 저장이 되니까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전부 다 그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요거 하는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나? 되게 나왔다. 자, 됐다, 그죠? 다운로드 프로젝트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녹한다 팩토리 bin이라는 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죠. 다운로드 폴더 가보시면 녹한다 팩토리.bin 보이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오픈 ESP 홈 웹 요거 눌러줍니다. 그 커넥트 눌러주시고 요거 아마 컴퓨터의 어디 핀에 페어링 됨이라고 나올 건데요. 녹한다는 COM6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아무것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위모스 디온 아론이라는 보드가 CH340 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칩이 들어있는데요. 설치해줘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모르시겠으면 녹한다의 사물 인터넷 시리즈 제일 1편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저 CH340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거 뭐 보시는 것보다 빠르게 답을 원하시면 그냥 구글에 치시면 됩니다. CH340 드라이버 설치 치셔서 거기 뭐 어디 블로그를 보시든 간에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이렇게 뭔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단 USB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연결. 그 다음 인스톨을 눌러주고요. 여기 파일 선택에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그 파일을 저기 골라줍니다. 요거 됐죠? 인스톨. 그럼 얘 인터넷 정보는 어느 타이밍에 입력을 하는 거죠? 아이디 비밀번호를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별도로 물어보겠죠? 하여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인스톨링. 아, 여기다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건가? 아, 핫스팟으로 설정을 하는 건가 보네요. 왜 그렇지? 아마 제가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켜두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 화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상한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AP로 접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요거를 누르니까 되네요. 자, Prepare for Adoption. 요걸 누르니까 요 화면이 나왔네요. Connect to Wi-Fi. 아, 그래. 요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적는 데가 나와야 되죠.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해 줍니다. 맞나 이게? 맞나요?
어? 얘는 또 뭐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 지우고. 아, 이 뭐 이상한 것만 생겼네. 자, 아마 이거 에디트를 눌러가지고 뭔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건데요. 저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하면 제가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AP 모드로 돌아가거든요. 딱 보니까.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큰일 났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근데 제가 했던 화면하고 다르죠? 큰일 났네. 제가 처음에 알고 있는 화면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왜 이렇죠? 좋아. 그럼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맨 처음에 와이파이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아, 여기 입력하는 거구나. 아, 찾았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근데 얘는 지금 뭔지 모르겠네요. 얘 어떻게 지우지? 이 뭐죠, 얘는? 삭제도 안 되고. 자, 아무튼 우측 상단에 시크릿스라고 된 게 있는데요. 얘를 딱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딱 눈치껏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지금 녹한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녹한다에 됐죠? 아마 처음 이거 홈 어시스턴트를 쓰시는 분들은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물어볼 겁니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한번 해놔가지고 설정되어 있는 거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되네요. 자, 시크릿 눌러가지고 바꾼다. 됐다. 다시 해보죠. 녹한다. ESP8266. 자, 인스톨. 두 번째 거. 이제 여기 좀 기다려주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ESP 홈에서 우리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툴. 소스 코드 가지고 ESP8266을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해야 될 것은 ESP8266이 할 일만 YAML이라는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서 주면 코드는 ESP 홈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적재를 해줍니다. 우리 갈수록
저 코딩이 없어지는 추세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코딩의 파워가 좀 약하신 분들은 ESP 홈 사용 방법을 알아내시면 상당히 저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지실 건데요. 이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가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화가가 종이에다가 볼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 보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 도화지에다가 볼펜 가지고 강의를 하나, 저 뭐야 그 우리 한지에다가 붓으로 그리나, 그림 그리는 거는 매 한 가지인 거잖아요. 그 그림 충분히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단 한 번도 포토샵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포토샵 가지고 그림 그리는 강의를 하라라고 하면 그 사람 그림 그리는 강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림 그리는 강의라기보다는 포토샵이라고 하는 툴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ESP 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뭔가 업로드하는 행위는 대부분 랭귀지가 사용하는 골격이라든지 조건문, 반복문, 뭐 배열, 구조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화가가 도화지나 한지나 구분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자기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ESP 홈은 독자적인 어떤 사용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결국 녹한다가 이 ESP 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화가가 포토샵 하는 것을 공부를 해서 포토샵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랑 같습니다.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셈이 되는 거죠. 왜 안 되죠, 근데? 될 때까지 지금 애드립을 치고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이 정도 이제 애드립을 쳤으면 딱 돼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요 다운받아 놓은 거 이거랑 똑같은 걸까요? 똑같은 거라 보고 냅다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구나. 아이디 비밀번호가 새로 들어갔구나.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계속 뒤로 갔다가 다시 눌렀다 하면 조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무거나 막 이렇게 누르면서 오시탐탐. 이거는 보나마나 접속 안 되겠죠? 저 파일이 구워졌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가 제가 엉뚱한 거를 해놨기 때문에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 삭제하고. 가상머신이라서 그런 걸까요? 자,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보죠. 기다리는 동안에 녹한다의 꼬꼬 부하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떼어야 되니까.
아, 카메라가, 어? 잠깐만, 이게 멈췄다? 멈췄네요. 우리 꼬꼬가 지금, 1시간 전에 멈췄다고 나오네요. 자, 잠깐만 저 갔다 올게요. 요거 될 때까지 어차피 좀 기다려야 되니까. 아, 됐다. 잠깐만요. 비상사태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리얼이 끊어졌네. 아, 27도까지 떨어졌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복구됐습니다.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 하던 거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과정이 나왔죠. 요거 시크릿 눌러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요 녹한다 팩토리 bin 확보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될 거예요. 잠깐만 주세요. 아, 다운로드를 안 눌렀구나.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여기 디바이스의 오프라인이라고 뜬 게 온라인으로 딱 바뀔 겁니다. 거기까지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도 들어갔고 펌웨어도 들어가니까. 자, 조금 시간을 주면 됐죠. 온라인이라고 뜬 거 보인다,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진행한 게 임의의 ESP8266을 하나 잡아다가 ESP 폼에다가 등록을 해준 거예요. 그럼 디바이스가 한 개가 더 있다면 방금 했던 절차를 똑같이 거쳐가지고 등록해주면 녹한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에딘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작업 공간인데요. 잘 보시면 녹한다.yaml이라고 된 거 보이죠? yaml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ESP 홈을 할 때는 이 페이지를 지금부터는 달고 갈 겁니다. ESP 홈 공식 다큐먼트에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 예제를 하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보면 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무접점 키보드님 반갑습니다. 디지털 3번 핀에
LED를 하나 달 건데요. 여기 보면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드를 잘 보시면 블링크 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두이노 디지털 3번 자리에 대문자로 D3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인다, 그죠? 요게 0번, 1번, 2번, 3번 핀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 보드에서 말할 때 디지털 3번 핀이고요. ESP 홈에는 GPIO 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에서부터 네 번째 핀이 3번 핀이잖아요. 뒤집어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잘 보시면 GPIO 5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인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력해야 되는 번호가 앞에 있는 저 디지털 번호 3번이 아니라 번호가 무작위죠? 5, 4, 14, 12, 13이니까요. 여기 뭔지 뭐야, 이거. 여기 있는 GPIO 번호를 지금부터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PIO 5번에다가 LED를 연결할 거고, 앞면으로 봤을 때는 3번이고, 뒷면으로 봤을 때는 5번인 거죠. LED를 하나 달아서 ESP 홈에서 이 LED를 켰다 껐다 해보는 겁니다. 재밌겠죠? 자, 맞다. 오늘은 초급이니까 LED 연결하는 것도 알려드리죠. LED가 잘 보시면 다리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요. 요 저항을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주시고, 이 저항은 보통 220에서 330을 씁니다. 오음이죠, 단위는. 오음. 그리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이 반대쪽을 아두이노의 ESP8266의 GND라고 된 데 연결하시고, 요 핀을 GPIO 5번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간단하죠? 화면이 좀 달라서 당황을 했는데, 그나저나 꽂고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온도 잘 올라가고 있나 안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부화기 처음으로 가동한 날인데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녹한다를 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채널에 꼬꼬 부화기 24시간 스트리밍 될 거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ESP8266이 이 LED를 켰다 껐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두이노 코드, 핀 모드 설정하고 뭐 언제 켜질 건지 끌 건지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코드를 업로드 하는데, ESP 홈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LED 한 개 제어하는 것은 GPIO 활용하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컴포넌트가 스위치입니다. 여기 쭉 찾아보시면 뭐 요런 거 뭐 이상한 거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처음에는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나중에 좀 먹기 어려운 열매는 나중에 따먹고, 지금은 초반에는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면 됩니다. 쭉 보시면 어딨냐, 스위치라고 된 부분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죠. 스위치 컴포넌트라고 된 거 눌러보시면 GPIO 스위치라는 게 보이죠? 이걸 딱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YAML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라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얘를 먼저 가지고 가서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라고 된 거, 이것은 내가 스위치라는 것을 쓸 거다 말하는 겁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전등 스위치, 켜거나 끄거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 플랫폼에다가 GPIO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위치이긴 한데 그 중에 GPIO를 사용을 하겠다. ESP8266에 달라붙어 있는 디지털 핀을 직접 제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GPIO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요거는 지금에는 아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핀 번호 자리에 이제 5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GPIO 5번, 3번 핀에다가 LED 연결해 놨잖아요. 네임은 이 컴포넌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한글로 적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녹한다 화장실 스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를 지금 제가 볼록 지정해 놓은 이 코드가 YAML 코드가 되는데요. 이 골격 자체가 탭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있죠? 요거.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잘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일 겉에 있는 겁니다. 제일 겉에 있고, 요 스위치 안에 들어가는 안에 알맹이가, 이제 얘네들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탭 하나 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처음에는 요런 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가지고 가서, ESP 홈에 edit 누르셔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가지고 와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쫙 보시면 스위치 땡땡땡 게 잘 보시면 ESP 땡땡 여기다가 대충 때려 넣으면 되겠다는 느낌이 딱 들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얘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죠. 로고 밑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딱 집어넣고 얘를 가지고 가서 딱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잘 보시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지금은 되고 있죠. 들여쓰기가 잘못되면 얘가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 X표 나온다 그죠? 들여쓰기 잘못했으니까 들여쓰기 제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탭 누르시면 스위치 안에 탭 누르고 얘도 똑같아요. 들여쓰기 잘못되면 위에 빨간 색깔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탭 눌러가지고 줄을 이렇게 딱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인스톨 눌러가지고 지금부터는 와이어리슬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ESP 홈하고 보드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드 업로드가 OTA로 진행이 됩니다. 엄청나게 신기하죠? 이 자체가 지금 코드가 무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하고 이 보드가 선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얘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코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요. ESP 홈도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코드를 인터넷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말 굉장히 잘 보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너무 타이밍이 늦었나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OTA Successful이라고 나온다 그죠? 요렇게 되면 이제 얘는 끄도 됩니다. 자, 스탑 누르시고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제 변화를 찾으시면 됩니다. 구성하기 누르시고 두 번째 메뉴 기기 및 서비스를 누릅니다. 기기 및 서비스. 그럼 요 잠깐 기다려 보시면 뭔가 막 이제 업데이트 새로운 발견 요소가 나오는데 다른 거는 무시하시고 방금 제가 추가한 보드가 얘잖아요. 요거 구성하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영역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영역은 내가 사용하는 이 보드의 카테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물인터넷 보드가 100대가 있는데요. 10대는 주방에 있고 10대는 거실에 있고 10대는 침실에 있다면 이 영역을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거실, 주방, 침실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누구나 다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새 영역 추가하기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집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생산 설비인 경우에는 저쪽에는
뭐 프레스, 뭐 여기는 저 용접, 뭐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되겠죠. 저는 일단 그냥 거실에 두겠습니다. 완료 누르시고 둘러보기에 가봅니다. 그럼 아까는 없었는데 녹한다 화장실 스위치라는 게 하나 생겼다, 그죠? 거실에 요거를 이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누르면 뭔가 일이 진행이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를 띵 하면 이제 LED가 켜지는 겁니다. 됐죠? 이게 홈 어시스턴트에서 GPIO를 이용을 해가지고 LED를 제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 LED를 제어할 것인가는 다른 컴포넌트가 적당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는 스위치가 가장 적합합니다. LED라고 하는 것은 켜거나 끄거나 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켠다, 끈다, 켠다, 끈다. 그럼 제가 스마트폰으로도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보는 겁니다. 로그인부터 다시 해야 되네. 자, 모바일 대시보드에 보시면 아까하고 이제 화면이 다르죠? 제가 추가한 화장실 스위치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이게 켜지잖아요. 당연히. 그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그럼 내친 김에 LED를 4개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나저나 이 코드를 잠시만요. 제가 저 YAML이라는 거를 남겨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런 거 그대로 쓰면 아마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요 부분만 딱 기본 코드에 요 부분만 갖다 쓰시면 되는 상황인데 요거를 그냥 메모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메모하는 걸로. 아니다. 그냥 제가 이 전체를 코드 저장을 해가지고 남겨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나와 다른 부분은 요런 부분, 내가 보는 화면하고 다른 요 부분만 이제 해가지고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저장할게요. 449-1 LED 한 개 켜고 끄기. 그럼 요 YAML이라는 거를 또 잘 보시면 방금은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 것이고요. 인버트라고 된 옵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차이를 보시면 자, 플랫폼 안에 핀 번호 나오고 요 핀이라는 거 안에 넘버하고 인버티드라는 거를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요 인버티드는 우리 디지털 상태를 뒤집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ON일 때 LED가 켜지는 거고 OFF일 때 LED가 꺼지는 건데 그 상태가 반대인 디바이스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는 켠다는 신호가 그 오브젝트한테는 끈다는 신호로 적용되는 애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릴레이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옆에 사용했던 게 옆에 있는데요. 요 릴레이 8채널 릴레이는 로우 레벨 트리거라 해가지고요. 보드에서 하이 신호를 걸어주면 꺼집니다. 릴레이가 접점이 떨어지고 로우 신호를 걸어주면 접점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LED는 하이 신호를 걸어주면 켜지는 거고 로우 신호를 주면 꺼지는 거거든요. 로우를 주면 일반적으로 꺼지는 건데 얘는 로우 신호를 줬을 때 켜지고 하이일 때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신호가 서로 반전이 돼 있는 거죠. 요런 때 쓸 때 인버티드라는 옵션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요거 제어할 때 되면 제가 티 나오겠죠. 그때 가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모멘터리 스위치, 이거는 나중에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n, turn on이라고 된 뭔가 보인다, 그죠? 요런 애들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의 일부분인데요. 시점입니다. 시점. 트리거라고 표현을 해요. 홈 오토메이션에서는 트리거. 언제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자동화 그 명령을 수행을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on, turn 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turn on, 켜짐 쪽으로 이벤트가 켜졌을 때 이 말이죠. 스위치가 켜졌다면 요 내부에는 이제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컨디션은 생략이 됐죠. 컨디션 생략. 그리고 액션. 이거는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딜레이 500ml를 건 다음에 스위치 턴온, 턴오프 릴레이. 500ml 있다가 스위치 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과거의 홈 어시스턴트가 100% 수작업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로 구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홈 어시스턴트의 오토메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트리거, 컨디션, 액션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토메이션 스크립트를 만들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귀찮은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중에 오토메이션 거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관심을 안 두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 이게 그냥 오토메이션 거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자동 완성이에요. 클릭 몇 번 똑똑똑똑 하면 이 코드를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 아이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이 아이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콘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는 나중에 아이콘 예약되어 있는 키를 알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번개 모양이 나온 이유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번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느낌적으로 봤을 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LED 4개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ED 제어하는 거하고 릴레이 제어하는 거하고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럼 지금 LED가 켜지고 꺼지는 행위는 릴레이가 켜지고 꺼지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서 순서대로 쭉 연결하죠. 얘는 4번에 연결할 거고 얘는 5번에 연결할 거고 얘는 6번에 연결할 겁니다. 근데 앞에 써져 있는 번호가 ESP 홈에 입력하는 번호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뒷면을 뒤집어 가지고 GPIO 번호를 알아내야 됩니다. 아마 초급자분들이시라면 빠르게 결과물을 원하시는데 나는 코딩 하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ESP 홈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거든요. 그리고 GPIO 번호 알아내야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LED 4개 연결해 놨는데요. 요거는 디지털 3번 핀이고 GPIO 번호는 5번입니다. 얘는 4번, 5번, 6번이고 5, 4, 14, 12 5, 4, 14, 12 순서네요. 요거 GPIO 번호, 요거 핀 번호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스위치에다가 그러면 5번, 4번, 14, 12 이렇게 물려가지고 켰다 껐다 한다 하면 되겠죠. 재미가 좀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재미가 좀 있으신가요? ESP 홈에 으로 LED 한 개를 제어하는 기계. 2번 ESP 홈으로
LED 4개를 제어하는 예제. 지금은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여기 가가지고 이제 요 스크립트를 어떻게 좀 바꾸면 되겠다 하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럼 여기서 딱 봅니다. 그럼 요 스위치가 이게 여러 개가 되면 되나 하는 일단 생각이 들죠. 아, 요게 여러 개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 방법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아니라 스위치라고 하는 게 이 프로젝트 지금 이 ESP8266 안에 스위치라는 게 있다 하는 게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복수개가 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게 4개가 되겠죠? 그리고 핀 번호가 5, 4, 14, 12. 이것은 그냥 스위치 1, 2, 3, 4 하면 되겠죠?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 스위치 4. 됐죠? 요거를 가져다가 때려놓고 인스톨 해가지고 와이어리슬리 OTA로 업로드 하겠다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 업로드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빠르죠. 이제 업로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구성하기 기기 서비스 가가지고 요거를 다시 읽어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5개의 구성 요소, 아까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죠? 눌러보시면 스위치 4개가 이제 튀어나오죠? 다 됐습니다. 해보죠. 되는가 마는가.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 2, 3, 4, 5 스위치 1, 2, 3, 4. 잘 돼요?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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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요거는 전부 다 켜고 끄는 겁니다. 요런 거 설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니까 굉장히 좋죠.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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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다. 가운데 2개만 켠다. 끈다. 가운데 2개만 켤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UI고 제가 목요일에 진행하게 될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시게 되면 UI를 조금 더 멋있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달콤한 열매죠. 쉽잖아요, 그죠? 요렇게만 해놓으면 LED 4개도 지금 제어하는 거 끝났습니다. 에디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원하는 코드 때려 넣으면 되는 겁니다. 449-2번 LED 4개 제어. 그럼 이번에는 스위치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 LED의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안 해본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PWM을 이용을 해가지고 LED 밝기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스위치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온오프죠. 켜는 거 아니면 끄는 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이 컴포넌트 자체는 탈락이죠. 이 LED 하나를 제어함에 있어서 PWM으로 이제 밝기를 제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 말고 뭔가 다른 거를 써야 되겠네 하는 접근 방식이 떠오른다면 아주 정확한 감을 잡고 계신 겁니다. 스위치가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죠. 물론 해결이 나중에 복잡한 개념을 학습하시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서 매뉴얼에서 쭉 털어보시면 그놈이 어디 있더라. 요 뭐 PWM 뭐 된 게 막 여기 보인다 그죠? GPIO 아웃풋. 잠깐만요. 저도 이건 안 해본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프리퀀시.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한 모양이 아니네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펄스 카운트, 듀티 사이클. 요거는 조금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저 컴포넌트 자체가 제가 기대했던 그런 모양이 아니네요. 바이너리 라이트. 딤머 등 같은 거 제어할 때 쓰는 그 LED 밝기 제어하는 거는 일단 숙제로 두겠습니다. 나중에 좀 빠릿빠릿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자, 3번 예제는 이제 버튼 한번 해보죠. LED 띄고 버튼 가지고 버튼을 두 개 연결해서 누름 상태를 ESP 홈으로 감지하시오. 자, 버튼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요. 3번, 4번 핀에 있는 거를 LED 두 개를 뺄 겁니다. 3번, 4번 핀에 있는 LED 두 개를 철거하시고 5번, 6번에는 LED가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얘는 빼면 안 되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3번, 4번 핀 자리에다가 버튼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버튼하고 LED 두 개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한번 엮어보죠. 자, 버튼 요거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 딱 다리바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벌레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요렇게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 핀을 디지털 3에 연결하시고 요 핀을 그라운드 핀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 핀을 디지털 3에 요 핀을 그라운드 핀에 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고 하나는 디지털 3에 하나는 디지털 4에 연결할 겁니다. 됐죠? 디지털 3번, 4번. 자, 아직까지 별로 안 어렵죠? 제가 1편은 굉장히 난이도를 쉽게 잡는데 좀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더 쉬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튜토리얼 편은 아무튼 쉬워야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접점 두 개 중에 하나의 접점을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주고 어째 연결하지?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을 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100% GPIO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상태를 보여드리면 버튼 1번, 버튼 2번, LED 1번, LED 2번이 있는 상태고 버튼 1번이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6번인 상태입니다. 됐죠? 그리고 내부 GPIO 번호로 하자면 5, 4, 14, 12였죠? 자, 요 관계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ESP 홈한테 감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은 이 버튼 누르는 행위를 가지고 LED를 켜고 끄는 것까지 확장을 할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하고 LED를 켜고 끄는 행위는 서로 지금 다른 거거든요. GPIO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오토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먼저 버튼은 어떤 컴포넌트를 쓰시냐? 바이너리 센서라고 된 게 있습니다. 바이너리 센서.
어딨지, 여기 있죠? 바이너리 센서에 GPIO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딱 봤을 때, 지금 5번, 4번이 철거가 됐죠? 철거하고, 자, 요거를 LED 1, 2로 바꾸겠습니다. LED 1, LED 2.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바이너리 센서 집어넣고, 첫 번째는 5번에 연결이 돼 있죠? 5번. 디바이스 클래스는 뭐지? 디바이스 클래스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요 필요 없는 거 이런 거는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 버튼의 이름은 버튼 1입니다. 버튼 1.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더 있으면 되죠. 요래. 그리고 얘가 버튼 2고 5번, 4번에 있습니다. 5번, 4번, 14, 12 됐다 그죠?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일단 코드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오래 걸리네.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면 컴파일을 새로 해야 되나 보네요. 조금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꼬꼬 부하기를 잠깐 감시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조금 고장이 나긴 했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습. 자, 업로딩 나왔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성하기, 기기 및 서비스에 녹한다, 다시 읽어오기 하고 눌러보기 가보는 겁니다. 그럼 버튼 2개와 LED 2개가 나와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버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자, 요 3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요렇게까지만 하면 생각보다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다. 제가 뭘 좀 빼먹은 것 같네요. 인풋 풀업하고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좀 하다 말았네요. 요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저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핀하고 요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요만큼.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핀 자리를 요걸로 딱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핀은 5번이고 인풋으로 풀업투로 이렇게 해둡니다. 그럼 이거 3번, 4번 핀은 내부 저항이 걸려 있어 가지고요. 저항 연결 안 하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요 풀업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핀 대신에 요걸로 바꿔주고 요 핀 자리를 4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됐죠? 다시 업로드. 이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겁니다. 됐고 끄고 자, 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재부팅이 되니까 다시 와이파이 공유하고 다시 연결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네. 됐죠? 그럼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문제죠. 잘 보세요.
지금 켜짐이라고 나와 있죠. 버튼 1, 2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면 꺼짐이라고 나오고 띄면 켜짐이라고 나오죠. 버튼 2번도 누르면 꺼짐, 떼면 켜짐. 근데 우리가 버튼이라는 건 잘 생각해보면 눌렀을 때 뭔가 켜지는 게 조금 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좋잖아요. 안 눌렀는데 켜졌다. 누르면 꺼진다. 띄면 켜진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지금 버튼이 풀업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풀업 방식이라는 것은 버튼을 눌렀을 때 로우 신호가 나오고 버튼을 뗐을 때 하이 신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하이일 때 켜지고 로우일 때 꺼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릴레이 때 하고 로우 레벨 트릭하고 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인버터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인버트 트루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하나씩 자기 필요한 거 가지고 와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자, 얘는 왜 안 되냐 하고 잘 보시면 이거는 인버트라는 속성은 P나 넘버하고 같은 수준으로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넘버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가 한 번 더 됐었죠. 들여쓰기가 이렇게 잘못되면 바로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들여쓰기가 딱 맞으면 빨간불 안 들어오죠. 됐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이제 들어간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짐, 뗐을 때 꺼짐이라는 메시지가 ESP 홈 쪽에 나오게 되겠죠. 뭐 빨리 안 나오네요. 화면이. 됐다. 자, 이제 지금 디폴트 상태가 꺼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 버튼 누르면 버튼 1 켜짐 보이죠? 꺼짐,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방금 했던 것까지가 3번 예제예요. 3번 예제. 저장하고. 버튼 2개, LED 2개. 자, 4번 예제는 이렇게 하라는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버튼 1을 누르면 LED 1이 켜지고 버튼 2를 누르면 LED 2가 켜지도록 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버튼이라는 것은 물리 버튼을 말하는 겁니다. ESP 홈에 배치되어 있는 저 소프트 키 버튼 있잖아요. UI에 있는 버튼 저거 가지고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스위치라는 걸 바로 넣으면 되는데, ESP8266의 버튼 입력을 받아서 LED 제어하는 것은 결국 중재를 이 ESP 홈 쪽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오토메이션에서 하는데요. 그 전에 물 좀 먹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구성 요소를 눌러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자동화 및 장면 보이죠? 요거 누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화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자동화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블루프린트 이거 말고 빈 자동화로 시작하기 누르시고, 자, 여기다가 이름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자동화 이름이에요. 버튼 1번 자동화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트리거라는 용어가 나오죠? 언제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동화를 언제 걸 거냐. 트리거 유형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은 무조건 기기로 갑니다. 기기에 방금 추가되어 있던 이 녹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ESP8266 보드 있죠? 선택하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버튼 1이 켜졌을 때,
버튼 1이 켜졌을 때 눌렀다 이 말이죠. 그때 트리거라는 거는 그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버튼 1을 눌렀을 때 조건은 없죠. 조건 무조건이고 동작이 기기 똑같이 골라주고 스위치 1에 뭐야 이거 LED 얘네들은 뭐죠? LED 1, 2라고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LED 1 끄기, 켜기, 토글하기 3개가 있다 그죠? 끄는 것은 끄는 거고 켜는 것은 켜는 거고 토글하기라는 것은 켜져 있으면 끄는 거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는 눌렀을 때 LED 1을 켜겠다 하는 걸 만들어서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메이션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진다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한번 해보죠. 이거를 누르면 LED가 켜진다. 근데 뗐을 때는 아무 자동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눌렀을 때 LED가 켜진다까지만 돼 있으니까 버튼 1 자동화 2를 만들어 가지고 뗐을 때 LED가 꺼진다까지 만들어주면 켰다 껐다 되겠죠. 버튼 1 자동화 2 기기는 녹한다. 버튼 1이 꺼졌을 때 버튼을 뗐을 때 요거에 LED 1을 끈다. 딱 추가합니다. 됐죠? 느낌 오죠? 자동화 2개 이렇게 두고 그러면 자,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떼면 켜지고 그죠? 두 번째 버튼 이거는 트리거로 작동을 시키도록 하죠. 그 토글로 하도록 하죠. 자, 버튼 2번 자동화 이거는 트리거에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버튼 2가 켜졌을 때 버튼 2번이 눌러졌을 때 동작이 녹한다에 LED 2를 토글한다. 나 혼자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버튼 2번 자동화를 지금 만드는데요. 트리거는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버튼 2가 켜졌을 때 눌러졌을 때 조건은 아무 조건 없고 동작은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달려있는 LED2를 토글하겠다. 됐죠? 자동화 3개가 그럼 이렇게 쫙 만들어졌죠. 그럼 그 자동화대로 이제 얘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짐 상태 한 번 더 누르면 꺼짐 상태. 얘는 그게 아니죠. 누르는 동안에 켜지고 떼면 꺼지고 차이가 있죠. 됐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4번 예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화를 추가하는 거라 가지고요. 제가 예제를 남겨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방금 제가 하는 과정을 쭉 보셨을 테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4번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3번하고 코드가 같죠. 3예제와 코드가 같고 오토 자동화만 추가하면 오케이. 그럼 한 김에 어차피 자동화 코드는 제가 남겨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얘를 삭제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얘를 삭제하는 게. 이거 3개 삭제하시려면 연필 모양 누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땡땡땡이 있습니다. 땡땡땡 누르고 자동화 삭제하기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이거 삭제하는 거 찾는 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거든요. 그럼 이 예제하고 또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랑 더 해가지고 버튼 1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2초 있다가 꺼진다. 버튼 2를 누르면 LED가 켜지고 5초 있다가 꺼진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자동화죠. 버튼 1을 누르면 LED 1이 켜진 다음에 2초 있다가 꺼진다. 자동화 맞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동화 추가하기, 빈 자동화로 시작하기, 버튼 1번. 트리거는 녹한다 디바이스에 버튼 1이 켜졌을 때, 눌러졌을 때
동작이 녹한다에 LED1을 먼저 켭니다. 켜고 아래쪽에 동작 추가하기가 보이죠? 추가한 다음에 똑같이 맞다. 딜레이를 걸 때는 기기가 아니라 잘 보시면 지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기가 아니라 지연입니다. 지연을 누르시면 시간을 고를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2초죠? 세컨드 부분에 2라고 씁니다. 2초 있다가 동작 추가하기. 느낌 아시겠죠? 녹한다 디바이스에 LED1을 끈다. 됐죠? 그럼 동작이 켜진다. 딜레이 2초 있다가 꺼진다가 하나의 그게 되는 거죠. 그 자동화 하나의 스크립트가 되는 겁니다. 저장하기.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버튼 2번 거는 5초입니다. 버튼 2가 딱 눌러지면, 버튼 2가 딱 켜지면 녹한다 디바이스에 LED1을 켠다. 동작 유형의 지연 5초 쉬고. 할만하죠? 딱 봤을 때 할만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LED2를 끈다. 이러면 자동화 2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해보죠. 요거 누르면 하나, 둘, 땡 꺼지죠? 요거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다섯을 좀 빠르게 셌나 보네요. 하나, 둘, 땡.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저 비슷하게 제어가 된다, 그죠? 요렇게 자동화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사용 방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구성하기 가셔서 기기 및 서비스를 눌러보시면 녹한다 디바이스 안에 9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든 적이 없는데 해서 눌러보시면 이전에 계속 즉 컴포넌트를 만들었다 지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쓰레기 값들이 생기거든요. 얘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애들은 LED 1, 2, 버튼 1, 2고 요 나머지 있는 애들은 원래는 있었는데 그 삭제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워줘야 됩니다. 이거 지우는 게 또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요렇게 해서 삭제하면 삭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삭제가 안 됩니다. 해보시면 그죠? 삭제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일단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비활성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꽃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 상태까지도 지금 삭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잠깐만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시 활성화를 하면 저게 뭔가 요 아이콘이 바뀌거든요. 바로 막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삭제하면 되는지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삭제 오다가 들어간 다음에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복구된 다음에 여기 상태 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조금 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때 삭제가 가능한 것까지 확인을 해놨는데요. 더 좋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거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가 잘 안 돼요. 해보시면 삭제하기도 버튼은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삭제하기가 안 눌러지죠. 나중에 한 30분 있다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그래도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요 보는 화면이 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제가 자동화를 건다 해도 결과는 똑같죠. 잘 보세요. 자, 자동화 지웠구나. 자동화 해놨던 대로 요 대시보드도 똑같이 반영이 돼요. 제가 LED 2초 동안 켜고 끄는 걸로 해놨으면 버튼 1이 눌러지면 LED 1에 있는 스위치가 올라갔다가
2초 뒤에 다시 떨어집니다. 됐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 자동화는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동화 만드는 거하고 자동화 삭제하는 거까지 이제 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 자동화에 잘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된 게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라고 된 것은 제가 이 자동화를 한 뭉탱이씩 함수화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다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고,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만 잘 봐두세요. 자동화 두 칸 옆에 뭔가 스크립트를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하는 느낌 정도만 지금은 딱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LED 밝기는 못하고, 이제 센서 한번 해보죠. 센서. 자, 버튼을 뺄 거예요. 버튼 두 개 연결해놨던 거를 빼고,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광 센서 연결할 겁니다. 광 센서 뭔지 아시죠? 황화 카드뮴이든가요? CDS. 모듈로 된 것도 있는데 요거 쓰겠습니다. 그냥 이게 더 싸거든요. 모듈로 된 거는 비쌉니다. 그리고 고정저항 1kΩ 짜리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연결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광센서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저항도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좀 더 저항같이 그려야 되겠네. 이 저항이 1kΩ이고 요거는 CDS입니다. 얘네들 두 개의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는 걸 우리가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요 위쪽에다가 3.3V 전압을 걸어줍니다. ESP8266에 3.3V라고 된 거를 여기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GND라고 되어 있는 핀을 여기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 얘네들이 손을 잡고 있는 여기서 선을 하나 쭉 점퍼 케이블을 빼가지고 아날로그 0번 핀에다 꽂아주면 됩니다. 연결 방법 끝났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한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그죠? 전압 분배 법칙. 자, 광센서 쪽에 3.3V를 걸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5V가 아니라. 그 다음 사이에서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뼈 꽂아준다.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지식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LED 제어하는 것은 스위치라는 것을 썼다. 켜고 끄는 거니까, 그죠?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센서라는 걸 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이너리라는 것은 0 아니면 1 말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0 또는 1. 요 스위치하고 같은 거예요. 버튼은 누르는 거 안 누르는 거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눌렀다, 갑자기 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눌렀다, 안 눌렀다 요런 두 개밖에 인식을 할 수 없으니까 바이너리 센서라는 걸 쓰고, 그럼 요 CDS는 뭐냐 이겁니다. 얘는 센서입니다. 센서 중에서도 그냥 센서가 아니라 ADC라고 또 별도로 빠져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다큐먼트를 또 딱 뒤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해답은 이미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찾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는데요. 쭉 털어보시면 어디 있는지는 저도 위치는 모르니까 여기 있네요. 아날로그 쪽에 보시면 ADC, ESP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ADC 보이죠? 요걸 딱 누릅니다. 그러면 얘는 입력값이 전압으로 나옵니다. 디폴트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전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큰 껍데기가 센서인데요. 이거 잘 보시면
코어 중에 센서 코어라고, 요런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걸로. 그럼 얘를 저기 갖다 넣으면 이제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요걸 한번 봅니다. 플랫폼이 ADC. 그리고 핀은 아날로그 0번 핀 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ESP8266은. 그래서 A0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 그리고 네임이라고 된 것은 저 대시보드에 표시할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이니까 식물 뭐라지? 식물 조명이라 하겠습니다. 식물 조명. 업데이트 인터벌은 얼마 간격으로 데이터를 받을 건가? 생략하면 디폴트 60S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1이라 쓰겠습니다. 그럼 1초마다 한 번씩 그 ESP8266에서 광센서 값을 찍어가지고 ESP 홈 쪽으로 전송을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필터의 멀티플라이 3.3이라고 된 게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ESP8266은 이렇게 해줘라 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정확히 제가 해석은 안 해봤는데요. ESP8266의 아날로그 입력 핀 있잖아요. 그게 맥스가 3.3입니다.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핀이 0에서부터 5V까지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ESP8266은 3.3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이거는 직접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카피해서 이제 수정하러 가는 거죠. 지금 버튼 2개 뺐잖아요. 바이너리 센서 2개 빼고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다음 예제 5번 예제 한번 만들어 보죠. 5번 예제는 광센서 CDS를 추가하고 값을 대시보드에 출력하는 한편 자동화를 추가해서 광센서 값에 따라 LED1과 LED2가 켜지고 꺼지도록 하시오. 특정한 값보다 크면 LED 1번을 켜고 그 값보다 작으면 LED 2를 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자동화 쓴다는 맛이 좀 나겠죠. 아직은 간단하긴 하지만 자동화 쓰는 맛이 좀 나잖아요. 아주 싱거운 맛이. 일단 이렇게까지 해두는 겁니다. 인스톨. 자, 와이어리슬리 눌러주면 OTA로 업로드가 됩니다. 자, 요 되는 동안에 저는 꼬꼬 한번 좀 보고 있을게요. 불안하네. 잘 돌아가는데 왜 갑자기 꺼졌지? 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20몇 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조금 추웠겠네요. BHS님 반갑습니다. 앙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코드 업로드하는 게 참 간단하고 좋잖아요. 그죠? 매번 꽂았다 뺐다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이 보드는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데다가 부착해두고요. 그 다음 ESP 홈에다가 지금 연결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업로드 한다 누르시면 바로 뽑아서 컴퓨터 앞에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공유기와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둘러보기. 그럼 식물 조명이라고 된데 0.26V라고 나오는 거 보인다, 그죠? 제가 요 스마트폰 후레쉬 가지고 햇살을 한번
햇살을 한번 공급을 해줘보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요 스마트폰 후라시를 딱 비추면 1.5V가 나온다, 그죠? 띄면 0.26 있으면 1.5가 나오니까, 그러면 1V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V보다 크면 LED 2를 켜고 1V보다 작으면 LED 1을 한번 켜보는 겁니다. 자동화로. 재밌겠죠? 자, 자동화는 어디서 한다 했습니까? 구성하기, 자동화 여기서 한다라고 했죠? 자동화 추가하기, 빈자동화 시작하기, 트리거, 항상 생각하시오. 언제? 기기, 녹한다라는 기기 안에 트리거가 식물 조명의 전압이 변할 때, 딱 돼 있죠? 식물 조명의 전압이 변하는데, 이상 이하가 나오잖아요?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부터 디자인을 하죠. 1V, 1.0 이상이면, 소수점은 안 들어가네요. 식물 전압이 1 이상이면 LED 2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작에 LED 2를 켠다. 얘는 이게 땡이죠. 저장하고 하나 더 해가지고 이번에는 식물 전압이 1 이하면 동작이 요렇게 해야 되구나. 얘는 켜고 얘는 끄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뒤로 가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불완전하게 만들어놨죠. 다시. 그러면 지금 1V 이상 됐을 때는 LED 2는 켜지고 LED 1은 꺼져야 되니까 LED 2를 켜고 LED 1을 끈다라고 해야 서로 스테이트가 바뀌겠죠. LED 1은 끄고 LED 2는 켠다. 됐죠? 자, 두 번째 것은 1 이하면 LED 1을 켜고 LED 2를 끈다. 이렇게 하면 딱 말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지금 자동화 두 개가 딱 추가가 돼 있고 요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막 얘가 켜져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잘못했나? 그죠? 지금이 1V 이하인 거잖아요. 일단 한번 비춰보자. 최소 한 번은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네요. 보니까 최소 한 번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돌아가죠. 자, 이거 LED, 얘가 LED 1이잖아요. LED 1이 켜져 있습니다. 왜냐면 1V보다 낮기 때문이죠. 근데 후라시가 비춰서 1V보다 커지면 LED 2가 켜지는 거 보이죠? 그죠? LED 1, LED 2, LED 1, LED 2 정확하게 들어가죠? ESP8266에 뭔가 연결하고 자동화 스크립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막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방식이 홈 어시스턴트를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거 아무리 켜도 요거는 자동하고 그럼 관련 없는 건가? 요런 관계는 저도 이제 차차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동으로 LED를 켜놨더니 지금 자동화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죠? 그 기준값을 단 한 번이라도 넘어야 되는가 보구나. 잠깐만요. 이거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전압값이 1 이상일 때, 전압값이 1 이상일 때, 컨디션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잠깐만. 요 방식은 좀 좋지 않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해본 건데, 일단 깔끔하게 다 지우고, 새로 한번 자동화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 녹한다 디바이스의 식물 전압, 이거 조명의 전압이 변할 때, 이게 트리거인 거는 맞습니다. 변할 때 하는데, 조건 쪽을 한번 만들어 보죠. 조건에, 여기가 식물 조명의 전압이 뭐뭐이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1 이상이라면 녹한다 디바이스에 LED2를 켜고 LED1은 끈다. 그럼 이거랑 아까랑 차이를 들자면 트리거 부분이 이미 식물 조명의 전압이 변할 때 무조건 하겠다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해놨던 조건은 이 조건보다 조금 협소한 조건이죠. 전압이 변하기는 변하는데 1 이상인 조건일 때만 하겠다는 거니까, 이 트리거는 항상 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고, 그 트리거는 센싱한 값이 1 이하면 하지 않겠다 하는 거랑 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 언제라는 이 조건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주는 게 그 자동화 만드는 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드네요. 그럼 1 이상이면 LED 2를 켜고 LED 1을 끈다. 하나 만들고. 뭐죠? 뭐라 나오는데. 빌로우도 포함을 해야 된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써놨죠. 뭐 5를 넘어서진 않을 거니까. 저장하기. must. 뭐야? 여기도 뭔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네. 비워두면 안 되나 보네요. 그럼 얘는 뭐 0보다 클 때 무조건 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저장하기. 됐고.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0보다 클 때 조건을 겁니다. 이번에는 1 이하면 LED2를 끄고 LED1을 켠다.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죠. 자, 상당히 할만하죠. 자, 이렇게 두 개 딱 추가하고 딱 보면 이제 두 개가 다 켜져 있네요. 이게 웬일이지? 자, 다시 다시 쉽지 않네요. 항상 하는데 전압이 1 이하면 끄기 켜기, LED2 끄고 켜기, 1보다 크면 전압이 1 이상이면, 현재 전압이 1 이상이면 트리거가 작동되는 그 시점이 언젠지를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거는 해나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동화 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이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네. 원래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자, 어차피 다시 보기로 나올 거니까 제가 직전에 했던 방식을 보시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진행한 게 요거였죠. 광센서 추가하고 그 광센서 값에 센서 값에 따라서 LED의 상태를 달리하는 자동화를 구사를 해라. 끝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필수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다 끝이 났네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요쯤 타이밍에서 요거는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인 부분이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ESP 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숙달이 돼 있지는 않은 상태니까요. 일단 저장부터 하고요. 광센서 연결하기. 이전에 그 스크립트 가지고 자동화를 걸었던 방식은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일단 이 아날로그라고 된 이 컴포넌트가 잘 보시면 약간 뭔가 상속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얘는 센서 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센서 코어라고 된 데에 대부분 메서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딨냐? 센서 코어 된 데 있죠? 이걸 딱 눌러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이상한 문법이 등장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필터라는 게 나옵니다. 필터는 측정된 그 값을 로우 데이터를 받아요. 작동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측정한 값이 제가 보니까 2채널로 들어오는데요. 값이 하나는 로우 데이터로 빠집니다. 로우 데이터. 이 로우 데이터를 찍으면 얘가 찍은 순수한 값이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찍으라고 하면 필터를 통과한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없으면 이거 두 개가 결과가 같겠죠. 근데 필터가 존재한다면 그 필터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 무빙 윈도우 필터 같은 거를 걸겠다. 뭐 그런 게 필터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값 필터를 걸겠다. 아니면 리니어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 내가 측정한 값의 밴드를 조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렇게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요런 겁니다. 지금 광센서가 뱉어내는 값이 0에서부터 3.3V의 그 플로트 데이터잖아요.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죠? 0에서 3.3. 요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했었는지 저 까먹었네요. 요게 오프셋 요런 것들을 잘 보시면 아마 나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요 리니어 캘리브레이션이 될 건데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로드셀이나 비접촉 CT 센서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그런 것들 값을 읽어드릴 때 ESP 홈 쪽에서 그러니까 ESP8266에 우리가 코드를 직접 지금 핸들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값을 실제 값을 확인을 하면서 리니어 캘리브레이션을 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내일이나 모레 같이 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 나가 보고요. 저도 아직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음표 상태로 남겨두고 여기 중에 지금 필요한 거 몇 개를 뽑자면 리니어 캘리브레이션 하고 그리고 요 무빙 윈도우 필터 이런 겁니다. 슬라이딩 뭐 된 거 요거랑 이거는 값을 안정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값이 이렇게 튈 때 필터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값에 노이즈가 있을 때 노이즈를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건데 요렇게 막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를 요렇게 매끄럽게 그려질 수 있도록 이게 필터를 거는 개념이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건 이제 전부 필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끝이냐? 람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게 상당히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ESP 홈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200% 활용을 하려면 저 람다 펑션을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동화라는 부분 탭에서 여기서 자동화 부분에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자동화에서 커버가 안 되는 아주 일부분이 있습니다. 저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저 홈 오토메이션의 자동 오토메이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 같은 거를 자동화 걸려면 결국 이 람다 펑션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를 한번 써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는 겁니다. 먼저 센서 값을 센서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토메이션이라는 건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건 여기서도 나와 있죠. 자동화 추가하기 눌러보시면 1번 트리거, 2번 컨디션, 3번 액션입니다. 트리거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걸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요때 on value라고 되어 있는 얘는 값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ESP 홈에서 8266이 보낸 데이터를 수신을 했을 때, 그러면 가장 큰 이벤트는 on value가 되겠죠. on value라는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 컨디션이 나오고 액션이 나오면 되는데, 컨디션은 컨디션을 어떻게 걸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방법을 바로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람다식을 한번 걸어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더라? 이게 상당히 개떡같이 쓰거든요. 람다. 일단 한번 해보죠. 뭐 될지 말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람다식은 요 오와 빼기 기호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C++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on value를 통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는 x로 대체가 됩니다. x. 그러니까 우리가 저 ESP 홈이 받은 그 데이터가 x가 되는 상태죠. 미지수 x가 되는데 요 x가 if 요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드잖아요. 그죠? x가 1.0보다 크다면 하고 else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1.0보다 크면 뭐 할래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요. LED 이렇게 계행을 해서 합시다. 요때는 여기서 주석은 샵으로 주석을 걸더라고요. 요거는 LED1, LED2 on, LED1 off 이렇게 가고 요거는 LED2 off, LED1 on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과거의 ESP 홈하고 홈 오토메이션에서 했던 방식이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중에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살짝 한번 간을 보고 감을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구사를 해보는 건데요. 그럼 LED2 켜고 그러니까 GPIO 스위치를 켜고 끄는 어떤 메서드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놈을 이제 찾으면 되겠죠. 라이트 턴온 여기 있네요. 스위치 턴온 릴레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가면 되겠네.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아닌가? 상당히 아리까리하네요. 제가 대충 끄적끄적거려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차차 익숙해지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낯설거든요. 일단 저는 스위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위치 컴포넌트 코어에 가보시면 여기 달 수 있는 함수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on then 컨디션을 어떻게 걸지? 람다 코어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하네요. 자, 퍼블리시 스테이트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네요. 그럼 요걸 가지고 가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여기 id가 mySwitch라고 된 것은 실제 스위치의 id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해놓은 코드 보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네임은 줬는데 id는 안 줬잖아요. 그래서 id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요 놈은 id가 id 콜론 btn1 얘는 id 콜론 btn2 하는 겁니다. 버튼 1, led1, 2 led1 led2 에러 안 났다 그죠? 그럼 얘는 led1이라는 게 자기 이름이 되는 거고 네임이라고 된 거는 화면상의 UI에 출력이 되는 거고 이 버튼 스위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ID 필드에다가 이렇게 LED 번호를 먹여주고 LED1의 퍼블리시 스테이트 펄스가 아무래도 꺼지는 쪽이겠죠. LED1 끄고 LED2를 켠다.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동원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LED1이 트루고 이놈이 펄스인가. 요거를 딱 줄을 잘 맞춰 가지고 지금 이 이벤트를 자동화를 걸어야 되는 게 광센서 쪽인 거잖아요, 그죠? 광센서 쪽에 on value 값을 받았을 때 then 람다 펑션을 거는데 지금 들어온 그 센서 값이 1보다 크면 요런 패턴으로 작동하고 아니면 요런 패턴으로 작동한다. 이게 오토메이션이랑 같은 거예요. 자, 인스톨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에러가 난 겁니다. 여기 저 안에다가는 주소 걸면 안 되나 보네요. 자, 다시 이거는 빼야 되겠네. 들어가라! 들어가! 뭔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석세스 됐습니다. 뭐지? 아직 커넥트가 안 됐나? 지금 얘는 켜졌다고 나왔는데 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LED1 켜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후라시로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바뀌죠? 그런데 실제 LED가 스위칭 되는 건 아니네요. 화면에 있는 저 버튼을 이렇게 바꾸라는 의미로 적용이 되고 이거는 왜 뭐지? 당연히 동기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랑 별로 관련 없는 건가 보네요. 그렇다면 자, 좀 복잡한 문법을 한번 구사를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결과가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Publish State. 단순히 UI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턴온, 턴오프. 이건가 보네요. 제가 이상한 걸 갖다 썼나 보네요.
자, 아직 녹한다는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보고 이거인 것 같은 거를 갖다 쓰는 거죠. 이번에는 얘가 오프고 얘가 온이고 요거 주석 날리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 요래. 근데 상당히 신기한 문법이죠. 람다 펑션은 익명 함수하고 같은 겁니다. anonymous 펑션. 이거를 왜 쓸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아주 먼 미래에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괜히 복잡하게 존재 자체를 아실 필요가 없는데 맛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온라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값이 들어왔죠? 자, 일단 우리가 의도한 대로 LED 1번이 불이 들어와 있네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람다 펑션으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켜자마자 바로 작동이 되는 모습이죠. 자, 됐죠? 저 스마트폰 이거는 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켜지고 됐죠? 2번 켜지고 1번 켜지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요 관계를 람다 콜 가지고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매뉴얼을 보실 때 홈 어시스턴트 매뉴얼을 쭉 보실 때 람다 머시기가 나온다. 그럼 이거 함수를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한 김에 설명을 드리면 on value 광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then 액션이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 람다 펑션 자체가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건데요. then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상황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람다 펑션이 오토메이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됩니다. 함수를 그냥 단순히 호출하는 개념인데요. 저 람다 함수가 value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시가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실제 이 코드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대략적인 느낌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녹한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그럼 이제 녹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광센서 데이터가 1보다 크면 녹한다고 1보다 작으면 forever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두이노로 생각해보자면 string set value 요 함수가 이제 call 되면 요 뭔가 매개 변수 하나 받겠죠. 그게 이 x라고 제가 했죠. 만약에 x가 1보다 크면 return이 나오죠. return 녹한다. 1보다 크면 녹한다. else면 forever라고 한번 해봅시다. return forever. 됐죠? 이게 C에서 요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호출이 되면 되죠. 요렇게 X. 그럼 요 X가 요로 갔다가 조건 보고 리턴 되는 게 요 자리를 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녹한다 또는 forever가 요 자리에 박혀 들어갈 건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점이 요 함수가 코드에 구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수를 정의를 해두고 함수를 불러다 쓰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과거의 개발자들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수 골격을 굳이 코드에 적어놓고 쓸 필요가 있는가? 그냥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게 익명 함수고요. 람다 함수는 익명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람다 이렇게 거는 겁니다. 람브다 땡 하고 요거 뒤에 이제 그 C++ 그냥 코드가 나오면 돼요. 요 코드가 여기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받아들이기로는 요 자체가 람다 뒤에 나오는 얘가 함수인데요. 함수인데 이름이 없는 함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고, 뭐 C나 뭐 다른 어떤 C샵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자체를 이렇게 골격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름이 뭐냐 뒤에다가 어떻게 쓰더라? 요런 식으로 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펑션 요런 거. C에서도 요런 거 간간히 튀어나옵니다. 펑션이기는 한데 이름이 없는, 함수기는 한데 이름이 없다. 요거를 더 줄여서 쓸 수도 있고요. 가장 극단적으로 줄여 쓴 게 람다 펑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고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었어요. 보다 보면 드문드문 람다 뭐라고 된 게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그 포인트를 좀 몇 개 집어 드릴게요. 뭐 아무거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요. 요거는 그냥 자동화 코드만 들어가 있죠. 요거는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코드고. 어디에 그게 있지? 인터그레이션. 요런 센서 쪽에 가보면 여기도 없네요. 어디서 막 많이 봤는데. 아무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찾으려니까 잘 안 찾아지는데요. 찾으려니까 버튼 쪽에 템플릿 버튼 뭐지? 람다 함수가 막 7갑이 되어 있는 코드가 있었는데요. 자, 뭐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 차차 격파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의 존재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시겠고, 그 다음 아이콘 바꾸는 거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앞에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아이콘 찾아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요런 거 눌러보시면 데이터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프도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좋죠. 이 카드에서는 아이콘을 제가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콘 자체의 이름을 정의해 놓은 페이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내일 알아내 가지고 요 아이콘 예쁘게 바꾸는 것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죠. 아직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1편은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할 줄 아시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수동으로 걸어놓은 오토메이션이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ESP 홈에서 자동화라는 개념은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이 보드 안에 코드를 구현을 해서 업로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AML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뭐 람다를 쓰든 뭐 아니면 스크립트를 만들든 이래 가지고 얘가 해야 될 일을 정의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긴 한데 강조를 해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내일하고 모레 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제가 센서 목록을 쫙 뽑아왔거든요. 자, 이제 튀어나옵니다. 잠시만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여기 목록에 있는 센서 ESP 홈 연동된다고 적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잘 보시면 페이지 6 가보시면 에어 퀄리티 해서 뭐 MHZ19 미세먼지 센서 막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여기 목록에 있는 것 중에 노칸다가 보유한 목록이 요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내일하고 모레에 거쳐서 한번 해보고 순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보고 요거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잘 되면 뒤에 잘 된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잘 안 되면 이렇게 X 쳐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남겨두면 제가 해놓은 요거 부품 이름 그대로 구입하셔가지고 그대로 코드 집어넣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00% 다 할 건 아니고요. 일부분 보고 좀 안되겠다 싶으면 몇 개는 빼먹고 할 거예요. 다 했습니다. 오늘 튜토리얼 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노칸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칸다가 도망간 다음에라도 하실 말씀이 생각이 났다 하시면 노칸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카카오톡 검색하시는 데다가 심심한 노칸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람이 좀 많이 들어있는 방이 있어요. 그걸로 접속하시면 되고 그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거기 들어오셔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저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가 아마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 채팅창에 참여가 되실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화면이 멈춘 걸까요? 자, 제 꼬꼬 부하기 자랑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노칸다 이 채널에서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건데요. 뭐죠? 카톡이 왔네. 마루님이 카톡을 보내셨네. 카메라 잘 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알이 지금 10개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왼쪽 첫 번째 있는 거 요게 1번 알인데요. 마루호두님 알입니다. 마루호두님이 지켜봐 주시기로 한 알 1번 알. 자,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온도 그래프는 36도에서 38도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도록 해놨고 습도는 55에서 60%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도록 해놨습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랑 끝. 제가 오늘 했던 거에 좀 하실 수 있겠나요?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경민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설치하셔서 하실 수 있겠나요? 짧다고요? 이미 가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얘기는 오픈톡방에서 도란도란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랑이 짧다고요? 이 뭐 나중에 병아리라도 태어나야 좀 더 진하게 자랑을 할 건데요. 조금 더 좀 노칸다의 의도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부화기 프로젝트는 하나의 녹한다의 부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둔 이유는 약간 녹한다의 후원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3주 동안 켜두고 슈퍼챗 보내면 여기 달려있는 전구가 반짝반짝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병아리 키우는데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자랑도 한번 하고, 잘 제어된다는 거를 이렇게 공유하는 개념도 물론 있긴 있지만, 한 달 정도 동안 이거를 켜두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콘텐츠 더 좋은 거 만드는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해놨고, 조금 있다가 수경 재배 같은 것도 카메라 달아가지고 상황이 되면 이것처럼 24시간 어차피 식물 재배하려면 켜놔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스트리밍을 걸어버릴 겁니다. 약간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그런.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은 정도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 가지고요. 다양한 시도를 녹한다가 하고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약간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놈 저거 돈독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 속에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은 후원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제가 늘상 그렇지만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홈 어시스턴트 튜토리얼 편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